자, 이어서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내용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가져올게요. 일단 11일차 수업 내용을 잠깐.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었죠, 그죠? 8월 1일까지 했던 내용은 딱 이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OOP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 좀 하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클래스 뒤에 클래스의 명이 온다. 그리고 이 안쪽에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보통은 셀프라는 거를 적어줌으로써 그 셀프를 통해서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진이라는 객체를, 그러니까 즉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뭘 보고? 펄슨 클래스를 보고 진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헬로우라는 변수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타입이 뭔지 이제 확인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int 10을 하고요. print a 해보면은 10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40이라는 값을 리스트 제일 끝에 추가한다. 그래서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각의 형태를 보면은 A, B, C 실행해보면은 이미 클래스를 통해서 int, list, 딕셔너리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이미 되어 있어요. 파이썬 내부에는 이미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스트 그다음에 레인지 20이라고 하면요. 자, A와 B는 뭐냐면은 객체입니다. 자, A와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가장 간단한 예제.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 person이라고 적어놓고요. 자, 패스라고 적어주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주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패스를 써주면은 클래스 내부에 패스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설계도 안쪽에 아무것도 구현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나중에 정의할래 했을 때 이 패스라는 거를 꼭 써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에러 나니까.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그는 이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클래스 person 만들어주고 셀프라는 거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클래스 내부에다가 함수 정의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진
person 하면은 자, 진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어떤 걸 보고? 이걸 보고. 이 진이라는 객체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 hello 라고 하면은 자, 이걸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요 안쪽에 정의된 이 hello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실행을 하면은 hello라고 잘 나와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할게요. hi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hi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요. 안쪽에 정의된 걸 보면은 self.hello를 호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self라는 거를 통해서 클래스 안쪽에 있는 어떤 기능을 우리 클래스 안쪽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self.hello가 뭘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함수 호출이죠. hello라는 함수 호출. 자, 근데 그런 함수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 그죠? 접근하려면은 이 self라는 거를 통해서 클래스 내부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 정의가 된 진이라는 객체에서 자, hi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자, 여기서 얘가 실행이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는 반대로 뭐예요? 요걸 실행하면은 이쪽에 이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다. 그래서 실행하면 hello가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요거 한 번씩 해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아마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면은 객체가 가지는 데이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객체의 특징이나 또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뭐가? 속성이. 자, 자동차 객체라는 게 있으면은 자, 색상 그리고 속도 그 다음에 모델 등과 같은 것들은 해당 자동차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객체라는 게 있으면은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성별과 같은 것들은 해당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셀프라는 걸 통해서 셀프 점, 그 다음에 attribute, name 등과 같은 이런 형식으로 자신만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된다. 그러니까 즉 객체를 우리가 생성할 때마다 각각의 객체는 자신만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거는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의 함수, 즉 메서드에서 이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속성에 접근하거나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속성을 일단 속성을 정의하는 거는 클래스 내부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잠깐만요. 이 안쪽에 print init
요거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init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함수는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호출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실행이 되면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받는 hello 라는 속성을 객체에 추가한다. 자, 그래서 셀프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안녕하세요가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펄슨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요 안쪽에 있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지금 self.hello를 셀프라는 걸 통해서 우리 클래스 안에 정의된 요걸 호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실행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려면은 우리가 요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init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호출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번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자동으로 얘는 호출이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에 제가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하면은 자,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실행됐다라고 하는 프린트가 출력이 되죠. 그렇다라는 거는 얘는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 얘를 지워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워도 알아서 얘는 실행이 돼요. 그리고 얘는 hello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hi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얘는 self라는 걸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속성에 접근을 하는 거죠. 결국엔 여기가 뭘로 치환이 된다?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치환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없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속성을 클래스를 꼭 person이라고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뭐 속성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자, 자동차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색상도 있고 뭐 속도도 있고 모델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의할 때는 이렇게 셀프라는 걸 앞에 써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변수겠죠, 그죠? 근데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할 때는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속성을 정의할 때. 자, 한번 이어서 그걸 가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안쪽에다가 init 함수를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f 그리고 name age라는 4개 변수를 적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lf.hello 에다가 안녕하세요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self.name에는 name 그 다음에 self.age에는 age 그 다음에 self. 성별에다가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 때 요 두 개 넘겨주는 값이 있어야겠죠. 그쵸? 이게 실행이 바로 되니까 생성자가. 자, 그래서 함수를 여기다가 하나 더 정의할게요. 자, introduce 라고 하는 함수 하나. 아이고. 자, 프린트 self.hello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객체 하나 만들게요. 이때 요 네임에 들어갈 거랑 age에 들어갈 값을 여기다가 정해줘야겠죠. 집,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함수 호출 한번 해볼까요? 자, introduce 실행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성별은 남자이며 이름은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이 속성들의 값은 어디서 가져온다? 생성자가 실행될 때 넘겨준 요 값. 요 값들이 여기에 여기에 보내주면서 요 값들 안에는 요때 당시에 들어온 그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요 안쪽에 있는 속성에는. 그러면은 introdu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얘네들이 각각 속성에 접근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자, 여기서 해준 거는 뭐냐면은 introduce 함수라는 어떤 기능을 우리가 요 안쪽에 있는 기능을 실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클래스 내부로 접근했죠, 그죠?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이름, 그 다음에 진의 네임, 아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뭐야? 에이지 이렇게. 자, 위에서 나온 출력은 뭐냐면은 위에서 나오는 이 출력은 요만큼에 대한 출력은 자, 여기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클래스 내부에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요만큼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해요. 자, 진이라는 객체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이닛이라는 생성자가 실행된과 동시에 요 안쪽에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직접 해봐야 돼요. 자, 클래스 펄슨 하나 다시 만들고 셀프, 그 다음에 네임, 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자, 여기다가 뭘 넘겨야 될까요? 네임에 넘어갈 거 하나, 그 다음에 나이에 넘어갈 거 하나, 그 다음에 몸무게 하나 넘어갈 거 하나. 자, 그랬을 때 자, 외부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이름 나오고 나이 나오고 몸무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용우님,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뺀다라는 건 맞는데 이 객체 안쪽의 그러니까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얘는 넘겨줘서 이 객체와 연결된 속성 값은 요 값은 뭐야? 72다, 그죠? 거기에서 10 마이너스 한 거죠? 그러면은 출력은 62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셀프하고 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을 요 앞쪽에다가 제가 변수 앞에다가 언더바 2개를 이렇게 써주면은 자, 변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비공개 속성으로. 자, 그래서 이제 비공개가 접근이 불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 프라이베이트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아마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난다. 일단은 이거 지워도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진과 에이지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요 웨이트는 뭐다? 접근이 불가능하다. 왜?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언더바 2개를 붙여주게 되면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요거 예시 저장해놨습니다. 상황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패스라는 부분을 지우고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지금 이 워리어라는 클래스를 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힌트가 여기 다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셀프 하나 적어주고 HP 적어주고 MP 적어주고 어택 포인트 적어주고 이 안쪽에다가 셀프.hp는 hp 그 다음에 mp는 이렇게 하고 자, 실행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어택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죠. 공격.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가 여기 안 되네. 여기다가 꼭 이거를 적어줘야겠다. 셀프라는 건 항상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안쪽의 내용을 싹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는 실행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그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얘를 지금 출력을 못하고 있어. 자, 왜냐면 요것들에 대한 속성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자, 클래스 외부에서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1000
530 이렇게.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안쪽에다가 미리 속성을 정해두지 않고 이렇게 클래스 바깥쪽에서 객체 먼저 만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자, 클래스 그 다음에 person print high 이걸로 이렇게 감싸줘야겠죠? 그 다음에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쪽에 있는 메소드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호출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그 뒤에 이렇게 지금 괄호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는데 이거는 뭐 생략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 자, 스태틱 메소드.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적어주면은 스태틱 메소드가 된다. 그래서 자, 볼게요. 야, 원래라면은 위에서는 이 안쪽에 인스턴스 메서드, 이 클래스 안에 구현된 메서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접근을 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자,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라고 위에 표시를 해주고 그 밑에 함수를 만들 때는 셀프라는 거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원래라면은 객체를 만들고 이 안쪽에 있는 메서드의 접근이 함수의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요만큼만 볼게요. 함수 호출이죠. 그리고 요만큼만 볼게요. 이건 뭐예요? 클래스의 이름이죠, 그죠? 그럼 요 클래스 안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의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건데 객체를 안 만들고 요때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인자를 넘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행할 때 30이 나와요. 즉 클래스에서 바로 메서드 함수 같은 말이라고 했죠? 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줬을 경우에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 클래스 person 카운트 0 이거는 클래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클래스 메소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매개 변수에다가 첫 번째 자리에 CLS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CLS로 클래스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사람이 총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
CLS로 클래스 속성에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자, person.print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총 사람이 0명 있다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총 1명 있다, 총 2명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인스턴스 메서드. 그냥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인자의 셀프. 자, 호출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어요. 객체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위에다가 클래스 메서드라고 적어줘야 되고, 자, 첫 번째 인자에 CLS라는 걸 써줘야 돼요. 호출은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자, 첫 번째 인자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 또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제가 저장해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인스턴스 메서드란 뭔가, 클래스 메서드란 뭔가, 정적 메서드란 뭔가 한번 검색까지 해보는 걸로. 자, 6시까지 한번 해보시면 돼요. 6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개념은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면은 뭐예요? 물려받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상속은 물려받다. 그리고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속은 물려주는 클래스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려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이 안쪽에다가 메서드를 정의할게요. 프린트 안녕 1. 자, 그 다음에 안녕 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person 클래스는 이제 뭐가 된다? 부모 클래스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student study.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객체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 안쪽에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용우님? 이 안쪽에 기능은 뭐가 있을까? 객체 안쪽에. 그러니까 프린트 F가 기능이 이게 기능이 아니고요. 기능은 이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기능 하나가 존재하죠. 스터디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 근데 자,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자,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물려받다. 물려받은 기능을 다른 기능을 추가한다. 그래서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물려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이게 부모 클래스고 이게 자식 클래스다라고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은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나는 이 클래스를 물려받으려면 그게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펄슨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직 상속이 된 건 아니에요. 상속을 시키려면은 이 클래스 괄호 안쪽에다가 물려주는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펄슨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하면은 자, 얘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고 진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의 형태는 어때요? 지금 펄슨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어요. 펄슨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객체의 기능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누가? 스튜던트 클래스가 누구한테? 펄슨 클래스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은 안녕 1 나오죠. 그 다음에 헬로우 하면은 안녕 2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다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 있죠? 자식 클래스는 의 메서드 함수의 개수는 부모 클래스보다 같거나 많다. 적을 수는 없어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보다 메서드 개수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혹시나 안되면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에서 안녕 3이 나와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가 펄슨 클래스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능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안녕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호출하면 본인 클래스 안쪽에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공부하다가 나와요. 근데 얘를 출력해 봤더니 안녕 3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미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 펄슨 클래스한테 상속을 받았을 때 요 기능과 요 함수와 요 함수를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자식 클래스 안쪽, 스튜던트 클래스 안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서드를 또 정의를 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뭐냐면은 자,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런 기능을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거 또 생겼죠. 메서드 오버라이딩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고. 자, 이렇게 실행하면 지금 안녕 2가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슈퍼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쵸? 자, 헬로우 이 함수 메서드에 슈퍼 가로 열고 헬로우 가로 열고 자,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헬로우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자, 그래서 스턴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는 두 개의 헬로우 메서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슈퍼라는 걸 써주고 앞에다가 헬로우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헬로우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요거 잘 되겠죠? 안녕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헬로우 잘 나옵니다. 그쵸? 잘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펄슨 클래스를 보고 요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모 안쪽에 있는 기능은 하이랑 헬로우 요 두 개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요 32번째 라인에 있는 요 코드는 실행할 때 에러를 맺죠. 어트리뷰트 에러라고.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제가 저장해 놓을 테니까 해보시고 메서드 오버라이딩 같은 것들 나온 거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상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타이핑하면서 실행도 해보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고 엔진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클래스가 엔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된다. 자동차 클래스는 엔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내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에서는 클래스 간에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관계가 된다. 그거를 제가 한번 코드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펄슨 펄슨 디렉터리 사람 인명부에 사람은 append 한다. add person 이때 self.person의 디렉터리에다가 append 시킨다. 뭐를? 사람을. 사람 인명부에다가 사람을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펄슨 객체 생성. 자, 펄슨 클래스를 보고 펄슨 1과 펄슨 2를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add 펄슨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이걸 보고 객체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는 이걸 보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in 메서드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빈 리스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사람 인명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add person의 instance
요 안쪽에 이런 함수가 있죠, 그죠? 요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함수 호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안쪽에 있는 요 기능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할 때 펄슨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때 넘겨줘야겠죠. 여기다가 사람 한 명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명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펄슨 클래스 안에 기능은 뭐가 있어요? 하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포문통에서 펄슨 in add 펄슨 인스턴스 점 펄슨의 디렉토리 여기다가 펄슨 점 하이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녕이 2번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자,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사람 객체 2명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 person 안쪽에 있는 요거 있죠. 어펜드를 시켜줬죠, 그죠? 뭐를? 여기서 넘겨준 사람 객체 2명을. 자, 상속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내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포함 관계라는 거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자신의 멤버 변수로 가지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파이썬의 포함 관계 이런 식으로 검색을 그러면 나오죠. 상속 관계와 포함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봐야겠죠. 자, 파이썬에서 포함 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속, 하나는 포함 관계.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상속과 포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 요거까지 나가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하나만 더 나갈게요. 자, 클래스 person 적어주고 자, init 메서드 적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자, person init 메서드를 호출했다라고 적어주고 아이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self. hello에다가 자, 안녕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student 요거는 person 클래스의 상속을 받게 해줄 거고요. 자, 프린트 student의 init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면 하나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호출이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슈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다? 얘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입니다. 실행하면은 no argument 슈퍼 잠깐만요. 펄슨의 런타임 에러? 뭐야? 자, 보시면은 지금 펄슨 클래스의 그러니까 즉 스튜던트의 부모 클래스까지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를 이제 부모 클래스 내부에 있는 생성자도 호출이 된다.
클래스 룸 해서 여기는 이제 B 클래스죠. 뭐 접근은 하는 거는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도 잘 되고요. 자, 즉 여기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자식 클래스의 init 생성자가 없다면 이거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있다면 반대로 써놨네. 있다면 그 다음에 init 생성자가 없다면 이거는 생략하는 자동으로 호출된다. 안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호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실행하면 어때요? 펄슨 클래스 자동으로 호출하자? 생성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40분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40분부터는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저장해놨어요.